이게 소득이 개인 사업자들이 항상 세금 많이 내기 싫어가지고 다들 줄여서들 신고하시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신고를 줄여서 하면은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좋겠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뭐 나라의 뭐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안 좋고 저한테도 안 좋습니다. 자, 처음에 소득신고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이걸 소득신고를 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소득신고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지금 작년에 저희 이제 사업자 명의로 1억이 좀 넘게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면서도 사람들을 뭐 많이 쓰는 청년들을 쓴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을 가지고 또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지출을 다 증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세금을 낸 거는 사실 1,000만 원이 안 돼요. 뭐 1억이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고 해서 42% 이상 막 세금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도 매출이지만 소득이 얼마가 신고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은행에서의 요인이 됩니다. 매출이 뭐 30억, 40억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소득이 1억으로 신고가 돼 있냐 아니면은 1,0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냐 이걸 보고 은행원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미 다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뭐 가가지고 매출 넣고 뭐 소득 넣고 이 사람이 뭐 재산세 낸 거, 재산 보유한 거 이런 거 넣으면은 한도가 딱 나온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라는 말을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득 신고를 적게 해서 당장 세금을 1,000만 원을 적게 낸다고 하죠.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돌아서 우리한테 손해가 되냐면 차라리 1,000만 원을 세금을 내고 1억을 신고를 했어요. 1억을 버신 분이. 그럼 실제로 1억을 벌었으니까 1,000만 원 내고 신고를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은행에서 5,000만 원에서 1억 2천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우리 동네 사장님 뭐 이런 대출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장님. 지금 신용 뭐 카드 협회 거기에다가 어떻게 뭐 카드 매출이 신고가 돼 있냐 요거를 이제 증빙을 받았고 그다음에 소득자료 매출 증빙했습니다. 해서 얼마를 받았냐면 1억 5천을 실제로 올해 초에 받았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넘어가는 걸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 김포에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은 뭐 매입을 할까. 저는 매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뭔가 소득 신고를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 상품만 잘 알아보면 1억이 넘는 돈을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대출 받을 때도 소득이 많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3,000만 원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작년 초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2차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해주는 정부의 그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2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를 받을 때 작년 초니까 아직 소득 신고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작년 이제 소득이 7천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 소득이 높게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없어. 매출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라에서도 2차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냥 매출만 많이 떴다고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득을 정말 있는 그대로 신고하거나 심지어는 이 대출을 받으려고 일부러 세금을 내고 높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게 결코 여러분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적게 내려다가 결국은 여러분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날아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놓으니까 뭐가 좋냐면 이 장기 렌트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 렌트도 하고 나면은 신용에 상관이 없지만 실행을 할 때는 그 장기 렌트 회사가 여러분의 신용과 매출과 소득을 봅니다. 원래는 한 회사당 장기 렌트가 뭐 1개인가 2개밖에 안 된대. 저는 실제로 지금 3개를 한 장기 렌트 회사에서 받고 있어요. 뭐 레이 2대에다가 제가 있었던 투싼.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됐지만 장기 렌트 자체도 소득 신고를 했을 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벤츠 한 대를 렌트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만약에 소득이 없었으면은 아예 한도가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벤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저렴한 걸 했었어야 되는데 초기 자본 없이 또 차를 굴릴 수 있는 장기 렌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또 이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정리하면 저는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 첫 번째로는 나라에서 2차 대출 7천만 원, 그리고 코로나 대출 3천만 원, 그리고 은행에서 1억 5천 합쳐가지고
2억 5천의 자금이 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을 때 추가로 저리로 받았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2억 5천이면 뭐 인천이나 김포에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아니면 2억 5천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겠죠.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신고를 잘 하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소득신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또 이 대출이나 뭐 소득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